대한민국 가성비 전동공구 켈슨. 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전세계 네이키드 바이크들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네이키드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와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은 단연 혼다의 12 시리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혼다 12 시리즈의 그 시작과 12 시리즈를 더욱 위대하게 만든 혼다의 비건 프로젝트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혼다 12의 그 시작. 1957년 혼다는 자국 레이스였던 아사마 화산 레이스와 1958년 미국에서 개최되었던 카탈리나 국제 바이크 레이스에서 자국에서 똑같이 모터사이클을 만들고 있는 야마하에게 대패하며 세계 제1의 꿈은커녕 자국인 일본에서도 벽을 느끼고 있었는데, 여기서 혼다의 수장이었던 혼다 소이치로는 돌연 우리는 바이크의 올림픽인 랜섬 TT에나가 우승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레이스에 대한 그 꿈을 놓지 않았죠. 그렇게 1959년 혼다는 최초의 12인 벤리 1292 슈퍼스포츠를 앞세워 제2회 전일본 모터사이클 클럽맨 레이스에 참가시켜 우승을 차지했고, 그 엔진을 기반으로 만든 RC142로는 1959년과 1960년 랜섬 TT에 참가해 드디어 세계의 문을 두드려 보게 되었는데, 그러나 아쉽게도 혼다의 RC142는 가까스로 완주에만 성공했을 뿐 결국 순위권에 들지 못하며 세계의 벽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61년 혼다는 더욱더 대회를 철저히 준비해 200여 개가 넘는 랜섬 TT 코너에서도 잘 버틸 수 있도록 서스펜션을 더 강화했고, 엔진 부분에서도 당시 다른 제조사들이 복잡하다고 쓰지 않았던 포밸브 형식의 캠축을 2개 사용하는 더블 오버헤드 캠샤프트 엔진까지 장착해 RC16이라는 모델로 125cc 부문과 250cc 부문에서 드디어 우승을 차지함과 동시에 1위부터 5위까지 싹쓸이하며 그야말로 저배기량은 혼다다라는 대혼다의 시대를 열게 되었죠. 여담으로 보통 우리들이 생각할 때 12는 혼다의 네이키드 모델, 그리고 12R은 스포츠 모델로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태초의 12는 레이스를 위한 스포츠 머신으로서 탄생된 로드 스포츠 모델이었고, 12R은 그로부터 약 20여 년이 흐른 1983년이 되어서야 혼다가 12의 레이싱에서 영감을 받아 그 스타일과 당시 첨단 기술들을 반영해 최초의 12R인 12R400F를 만들면서 그 뒤로 12R이란 브랜드명을 채택한 것이라고 하네요. 물론 그 뒤로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혼다의 12는 12R에게 슈퍼스포츠의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고, 12라는 이름은 혼다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네이키드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12의 엄원을 살펴보면 모터사이클에서의 C와 1950년대 말 그들의 주 무대였던 클럽맨 레이스에서 비를 따와 12가 되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랜섬 TT에서 우승을 차지한 혼다는 미국에도 진출했고, 당시 미국 혼다 법인의 요청으로 레이싱용이 아닌 양산화 버전의 혼다 최초의 250cc 바이크인 1272와 350cc의 1277을 만들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때 미국의 이륜차 시장은 유럽 제조사들의 500cc에서 650cc대의 대배기량 바이크들이 이륜차 시장을 이미 선점하고 있어서 혼다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새로운 엔진을 개발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탈출구는 자신들의 강점인 고회전 고출력 엔진을 활용해 타개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혼다는 작은 배기량에서도 유럽 제조사들의 500cc나 650cc 바이크에 대항할 수 있는 공냉식 직렬 2기통 450cc 엔진으로 1965년 대망의 혼다의 플래그십인 12450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바이크는 실제로도 최고 속도 시속 180km에 최고 출력은 8500rpm에서 43마력이라는 당시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며 유럽 제조사들의 500cc 바이크보다 성능이 훨씬 앞섰고, 약 200cc가 높던 그 위급의 650cc 바이크들과 비교를 해봐도 혼다의 12450은 동등한 출력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세계 제일이 되기 위한 혼다의 나나한. 바이크를 좀 오래 타보신 분들이라면 나나한이라는 일본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나나한은 말 그대로 칠반이란 뜻이고, 이걸 오토바이에 적용해보면 그냥 750cc의 바이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나한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 잠깐 살펴보자면, 한때 일본은 이륜차들의 사고나 폭주족 관련 문제로 750cc급 이상의 이륜차들은 판매할 수 없다는 법규가 있었고, 이에 일본의 이륜차 제조사들은 대배기량 바이크들을 그저 수출용으로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며 관련 그 규제들은 풀리게 되었고, 더 이상 750cc 이상의 바이크들은 일본 내에서 상상 속의 바이크가 아니게 되었던 것인데,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요즘에야 750cc급 바이크들이 어중간한 배기량이 되었지만 당시 750cc급이라 한다면 요즘에 리터급 그 이상의 존재였기 때문에 나나안이라는 그 숫자는 당시 엄청난 동경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 1967년 미국 혼다의 서비스 매니저인 밥 한센은 AMA의 산하기관인 아메리칸 레이싱에서 승리를 한다면 말 그대로 일요일 경기가 끝난 뒤 월요일에는 쇼룸에 진열돼 있는 혼다의 바이크들이 모조리 팔릴 것이라며 일본 본사를 설득했고, 이에 혼다 소이치로는 당시 대회에 참가하고 있던 할리데이비슨과 트라이엄프 같은 대배기량 2기통 바이크들을 완벽히 이기기 위해서는 진짜 오토바이의 왕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태껏 혼다가 가본 적 없는 대배기량 엔진 개발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1968년 혼다는 도쿄 모터쇼에서 자사의 새로운 바이크이자 자신들의 슬로건인 더 파워 오브 드림스에서 드림을 따와 드림 12750-4라는 압도적인 크기의 바이크를 선보이게 되었고, 이 바이크는 앞서 설명한 대로 당시 2기통 형식 모델이 주가되었던 다른 일본 바이크들과 달리 그저 꿈만 같았던 750cc의 4기통 엔진을 장착해 엄청난 존재감으로 당시 모터쇼에 방문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 다음 해인 1969년 혼다는 저배기량에서 뿐만 아니라 진짜 모터사이클 그 자체에서 세계 제일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세계 최초로 직렬 4기통에 더블 오버헤드 캠샤프트 엔진을 탑재한 양산 바이크를 만들어 당시 대배기량 모터사이클은 곧 유럽 바이크의 전유물이라는 그 흐름을 단숨에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혼다의 빅원 프로젝트, 항상 시대의 최첨단 기술을 접목했던 혼다의 12 시리즈는 12750 이후 1979년에 12900F, 1981년에는 12100R, 그리고 12750 등 다양한 모델들을 선보였고, 대망의 1992년에는 빅원 프로젝트로 12000 슈퍼4 모델을 탄생시키게 되었죠. 당시 혼다 R&D 센터에는 옛 시절의 12를 동경하며 자란 엔지니어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타고 싶어하는 12를 만드는 것이 그 목표였기 때문에 과거 12를 상징하던 순행식 직렬 4기통 엔진 구성에 그 디자인은 섹시하고 야성적이며 성능은 모든 라이더들에게 매혹적이어야 한다는 위 세 가지 조건을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두고 혼다의 차세대 12 플래그십 개발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2년 도쿄 모터쇼에서 첫 등장한 12000 슈퍼4는 약 25년 전 12750이 첫 등장했던 것처럼 큰 호응을 얻게 되었고, 그 인기는 일본에서만 연간 약 4000대가 판매될 정도로 가장 인기 있는 대형 로드 스포츠 모델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 12000 슈퍼4는 당시 같이 개발 중이던 12400 슈퍼4를 홍보하기 위한 나름 미끼 같은 모델이었는데, 이때 혼다는 엔진 회전 속도를 감지하여 6750rpm을 초과하면 실린더당 밸브 수를 2개에서 4개로 전환하는 하이퍼 VTEC 기술을 4행정 4밸브 4기통 엔진에 곁들여 2밸브의 중저회전 영역에서부터 4밸브의 고회전 영역까지 모든 구간에서 강력한 출력 특성을 구현하는 최신 기술로 12400 슈퍼4를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2400은 카울이 없는 네이키드 모델이었기 때문에 혼다의 엔지니어들은 바로 보여지는 엔진과 연료통 디자인에도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였고, 이 외에도 강력하면서도 기분 좋은 배기음을 구현하기 위해 기통당 하나였던 배기구를 하나로 합치는 배기 시스템을 채택한 뒤 고품질 스테인레스 스틸로 배기 파이프와 머플러를 제작하는 세심함까지 보여줬다고 하네요. 그 결과 12400은 변화하는 트렌드에 관계없이 장기간 소유할 수 있는 네이키드 대표 모델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첫 등장했던 1992년부터 2022년 단종이 될 때까지 약 30년 동안 전 세계의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죠. 오토바이의 왕에서 빅원 프로젝트로 그 정점을 찍었던 혼다의 12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미난 소재를 다뤄보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